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주말이었죠. 자유한국당에서 인적쇄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역 의원 21명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최경환 의원, 김무성 의원, 이렇게 개파 수장이라고 보통 불리는 분들도 들어가 있었고요. 근데 의외로 좀 조용합니다. 이게 전당대회 하고 나면은 지금 인적쇄신 결과가 또 뒤집어질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관망세인 것 같은데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인적쇄신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의 조광특위 이진곤 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조광특위 쭉 이끌고 오시면서 네 분이 같이 하신 거죠? 지금 외부 그렇죠. 위원 외부 인사 4명이 같이. 예. 외부 인사 네 분만 딱 결정을 하신 겁니까? 그 내부 그렇죠. 예를 들어 왜냐하면 비대위 측에서 전적으로 그 결정권을 외부 인사 4명에게 이해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4명이 의논해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내년 총선에 어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치인들에게 지역구는 굉장히 목숨과도 같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중간에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법도 했어요. 안 힘드셨어요? 이상하게도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없었다고요? 외부 일반 시민들이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 어떤 압력을 넣는다든가 이러면 그게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했겠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압력을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평소에 좀 알아야 전화도 하고 하지.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희들 네 사람 모두에게 특별히 무슨 이것 때문에 어떤 부탁이 들어온다든지 압력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당에 이런 일을 하면 그런 게 많을 것 같았는데 없어서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군요. 예. 이진곤 의원님께서는 그 정당 쪽에 이런 어떤 작업, 인적 쇄신이라든가 아니면 기획 작업을 하신 거는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저는 중앙윤리위원장을 했었죠. 중앙윤리위원장이요? 예. 예. 근데 이제 전주의 위원도 그때 같이 이제 윤리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잠시 어떡하다 그때 최고위원회하고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건 그때는 안 좋은 결과가 됐었죠. 예. 예를 들어 유력한 의원들이라든가 현역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번에 그 명단이 누가 들어갑니까? 이런 전화도 오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없었어요. 근데 있었다면 유일하게 홍문종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이 밖에서 계속 그렇게 압박성 발언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은 유일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근데 밖에서 저희들은 그것은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나, 이제 그때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었는데. 네. 예. 그렇다고 그때부터 홍문종 의원을 겨냥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는데 자꾸 그렇게 말해서 그때는 좀 약간 불쾌했었죠. 예.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 인터뷰할 때, 예를 들어 비대위 체제 자체를 약간 좀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조광특위가 필요했나 빨리 12월 안에 전당대회를 해라 그렇게 압박을 했었죠. 12월 안에 전당대회를 하면 조광특위는 원천무효가 되는 거지. 조광특위 발표 자체가 무의미하다. 발표도 12월 달 하면 발표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면. 예. 이번에 그러면 작업하시면서 선정 인적 쇄신 관련된 명단도 이제 축조를 하시고 하셨을 텐데. 예.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면은?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정치인들에게는 이 당협위원장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조직책 아닌가, 옛날 말로 하면 조직책이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 공천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인데 이 현재 갖고 있는 그 자리를 내놓으시라 하기가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고 마음도 무겁고 그런데 당을 쇄신하라는 그런 국민적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쇄신 작업을 한다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지금도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격려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한국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서로 생각하고 예. 오히려 내가 희생함으로써 한국당이 살아날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직접 작업하신 분에게 여쭤보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예. 요번 쇄신안 21명 그리고 원외 인사까지 포함하면 79개 당협 당협이죠. 예. 자체 평가를 하신다면은 이게 자유한국당의 쇄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자체 평가를 예.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뭐 최선을 다해서 예.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고 난 미진하게 마련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당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 말씀만 드릴 수 있고. 네네. 저희도 자체 평가한다는 거 이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 학교에서도 어떤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도 이 셀프 학점을 부여하면 그거는 위법이죠. 예. 스스로 평가하기는 되게 좀 부끄러우시다. 아니면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 저희들 때문에 마음이 안 불편하실 텐데 그렇죠. 또 이야기하면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예. 어제 보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진곤 위원님 인터뷰도 저도 들어봤는데요. 예.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 전당대회 하고 나면은 다 뒤집어질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 뭐 또 과거의 예로 보면 뭐 또 되겠어 이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냐하면 새로 이번에 조강특위의 이 작업은 이 당의 조직을 정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걸 통해서 새로워진 이 당협, 이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2월 말에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구성돼서 출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과거와는 전혀 달라진 자유한국당의 모습으로 이제 국민들 앞에 나설 텐데, 그 새 지도부를 누가 구성합니까? 바로 새로 이제 뽑히는 당협위원장들이 그분들을 이제 그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 자기들 지지 기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들 지지 기반을 또 허물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게 있으니까 새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은 이번에 다시 바뀌는 이 새로운 당협위원장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새 지도부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지지 기반을 무너뜨릴 이유는 없고, 다만 이것이 공천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20년 21대 총선 공천은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뭐 공천 심사위원회를 만들든지 뭐 해서 이제 하겠지만은 그런데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이상을 이제 그 지역구를 닦고 온 사람들을 쉽게 내치고 다른 사람을 갈아 넣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러니까 다 뒤집어진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게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누가 아무리 새로운 지도부 누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기존의 그 체계를 집어넣겠습니까? 말은 좀 잘 안 맞죠. 그 보도 나왔던 것 중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원래 21명이 아니라 현역 의원이 38명 정도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이게 나경원 의원이 좀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좀 줄여달라라는 뭐 그런 어떤 협의가 좀 있었다. 이런 추측성 보도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경원 대표가 대표로 당선되기 전에 이미 다 돼 있었던 거니까 작업이 거의 끝나니까 그거 가지고 나 대표가 그날 저희들이 이제 그 마지막 최종 보고를 비대위원회 할 때 나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쩌라는 이거냐 이걸 가지고. 왜냐하면 나 대표로서는 이제 대표가 됐는데 자기 앞에 그게 21명이나 이 바꾼다고 나와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좀 당황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난감한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저로서 제가 그때는 이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 이제 나 대표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럼 설명이라도 좀 해봐라.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설명은 못한다. 일일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설명한다는 자체가 또 다시 이거는 잘못됐다 잘됐다 평가를 새로 하게 되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은 나한테 요구하지만 난 설명은 못한다. 다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제출하는 이 명단을 여러분이 받든지 아니면 돌려주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럼 나는
돌려주면 그걸 가지고 나는 집으로 가면 그만이다. 다시 여러분들은 조강특위를 새로 구성해서 새로 작업을 하면 된다. 부담 느끼지 말고 여기서 그냥 여러분께서 결정해야 되지. 이것은 뭐 나한테 묻고 말고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 대표로서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결정된 일을. 그래서 아마 나 대표께서는 저도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선에서 인정해 주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경원 신임 대표는 당선이 되고 나서 바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적 쇄신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인적 그 쇄신 명단이 나오고 나서도 이게 내년 공천 때 다시 뭐 공천이 안 되리라는 법은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일반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아까도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공천한 게 아니니까. 이번엔 각 이른바 지역구 조직책을 맡아서 그 지역을 잘 관리해가지고 다음에 당신이 출마해서 당선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지. 당신이 당이 공천을 받았다고 찍어준 게 아니니까. 그거야 그때 가면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다만 대부분은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그때 가서 또 전번 공천 파동같이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거든. 그렇게 혼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점에서 보면 공천은 아니지만 거의 그 효과가 있다. 다만 이제 나 대표께서는 뭐냐면 이번에 21분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면 그때 가서 다시 공천에 감안될 그런 여지는 많으니까 실망하시지 말라. 이건 격려의 말씀이죠.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요. 이진곤 의원님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이 21명의 현역 의원 거기를 한정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들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당연히 이분들은 저 당에 대해서 당의 쇄신을 위해서는 이분들은 좀 물러나셔야 된다. 이분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선언적으로 내보인 거다 명단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께서 당을 쇄신하기 위해서 인적 쇄신을 하라고 하신 결과가 이겁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고를 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 다시 공천한다든가 이래되면 당이 그때의 지도부가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또 공천 파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자유한국당을 보수 정당을 또 그렇게 말하자면 뭐 어떤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강특위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 원내대표는 아니 공천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라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는 거죠 이게. 아니 지금 사인이 달라서. 앵커분께서 만약에 나 대표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제 바로 소속 의원들의 협력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원내 대표직을 이제 계속 수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스러운 거 돌아앉고 이렇게 되면 나대표로서는 정말 난감한 일이거든요. 현실적인 어떤 이유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을 것이다. 나대표 마음도 많이 아플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의원님.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좀 충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래요? 어떤 조직이든 한 번만 쇄신해서 다 끝났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요? 어떤 조직이든 이 쇄신 작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도 그동안 몇 번 강조하셨는데 저도 뭐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엔 다 1차로 생각해라. 앞으로 2차, 3차 우리는 끝없이 스스로를 쇄신해 나가야 된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조강특위의 역할은 여기서 일단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충원까지 해야죠. 충원까지 하고요? 79명을 다시 채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 임무는 끝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이진곤 위원님이었습니다.